솔로 모형은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무한 기간을 가는 소비자를 가정하면 될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노동자들은 무한히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 증가율을 또 n으로 표현할 겁니다. 스몰 n으로 표현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이 경제 인구 전원이 그 노동을 하고 있진 않죠. 그렇죠? 전원 노동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서 이제 전원 노동에 참여 중이다라고 또 전제를 할 거예요.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률을 델타로 표현할 것이고 1인당 소비는 이제 한계 소비 성향 곱하기 이제 개인의 소비가 될 것이고 전체 소비는 한계 소비 성향 곱하기 전체 GDP가 될 거예요. 대문자는 전체, 국가 전체, 소문자는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 이런 거 빼고 1인당입니다. 1인당. 그래서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하죠. 이건 전체 GDP. 전체 GDP. 근데 이거를 이제 인구수로 나눠요. 인구수로 라지 Y를 나누면은 스몰 Y로 표현할 것이고 이거는 1인당 GDP예요. 이건 1인당 GDP. 자, K는 사회 전체의 자본량이에요. 근데 그 전체 자본량을 또 마찬가지로 인구수로 나누면은 스몰 k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를 우리는 1인당 GDP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대문자는 전체, 소문자는 1인당 이렇게 보통 약속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계 소비 성향 요건 아니라는 거예요. 둘 사이 관계에서만 우리가 이제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하시게 돼요. 정부 지출, 재정 지출, 조세는 0이라고 가정해요. 가장 단순한 모형이죠. 가장 단순하게 재정 지출도 0이고 조세도 0이라고 가정할 것인데 이 경제에서는 세 개의 시장이 균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노동시장이 균형이라고 해요. 노동시장이 균형인데 노동시장이 균형이라면은 요 생산함수의 근거에서 제품이 나오겠죠. 여기 이제 전체 N과 전체 K 이렇게 이제 생산함수를 가정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은 K 먼저 적자. K의 알파, N의 1-알파. 자, 1차 동차함수를 가정하게 됩니다. 1차 동차함수. 저는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그렇게 믿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그 열정은 또 믿고요. 이제 공부가 초반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1차 동차함수에서 K가 10% 증가하고 이것도 10% 증가하면 생산량은 10% 증가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성장회계 방정식 방금 말한 걸로도 간단히 증명은 되죠. 그죠? 얘하고 10% 증가하면요. 얘도 10% 증가하는 거예요. 얘하고 10% 증가하면은 얘도 10% 증가하는 거고 얘가 절반이 되고 얘가 절반이 되면 생산량도 절반이 되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5로 나눠도 이것도 5로 나누고 5로 나누면은 그게 인풋이 되었을 때 생산량은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치? 따라서 양변을 만약에 n으로 나누게 되면은 생산량도 n으로 나눈 값이 될 것입니다. 인구수로 나눴으니까 스몰 y가 될 것이고 그리고 zf 안에는 각각의 변수를 n으로 나눈 값이다라고 투입해도 괜찮다고요. 근데 우리는 1, 스몰 k 이렇게 잘 안 적고 변수만 적더라고. 변수만 적어서 이렇게 스몰 k에 대한 함수가 된다라고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해했죠? 두 번째는 이 친구도 n으로 나눌 거예요. 인구수로 나눌 거라고. 인구수로 나눠서 진짜로 나오는지 보려고 하는데 여기도 한번 해볼까? zk의 알파 요거 인구수로 나누면 밑에 n이고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n의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지수가 음수면은 분자 분모 위치를 바꾸고 음수를 지우죠. 그래서 얘는 z의 n의 알파승, k의 알파승이고 z의 n분의 k 전체의 알파니까 이렇게 적어도 되겠다. 그죠? z의 스몰 k의 알파승 이렇게 적어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1인당 생산함수까지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봤는데 노동시장의 균형이라는 것은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일을 한다는 의미를 갖고요. 전체 인구수가 생산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전체 생산함수를 인구수로 나누면은 1인당 생산함수가 등장한다는 말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리고요. 자, 두 번째는 그 자본시장 있죠? 예, 자본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균형이라고 합니다. 자본시장도 균형인데, 투자라는 것은 저축량하고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어들인 거에서 스몰 s를 곱한 거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도 균형이라고 하고,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진 않습니다만 생산물 시장도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고전학파 모형이거든요. 신고전학파의 이제 솔로몬 모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학파별로 분류할 필요는 없고요. 자본 축적 방정식을 끌어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본 축적 방정식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만 또 초반의 방향과 이유를 좀 잡으면 좋겠어요. 1인당 스몰 k의 변화율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1인당. 왜냐하면 전체 GDP가 막 쭉쭉 성장하는 게 무슨 의미? 한 사람당 잘 살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GDP가 올라가는 거 상관없어요. 한 사람당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자,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면 1인당 GDP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봐봐. 여기 올라가면은 얘도 변화하겠죠? 예, 그런 관계식이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따라서 이거를 도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이거 도출 안 할 거예요. 도출 안 할 거지만 뭔 방식으로 나왔는지는 기억하는 게 의미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대문자 K의 변화량 있죠? 그지? 대문자 K의 변화량 요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K T 플러스 1. 이때 이제 수식을 정리했지만 또 까먹었으니까 1 마이너스 델타의 KT,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투자죠. 그지? 뭐 대체 투자건 순투자건 총 투자가 됩니다. 델타 K라는 것은 요만큼을 말하죠. 순투자를 말하죠. 순투자는 델타 KT 플러스 1 마이너스 KT 이렇게 점검이 가능하죠. 자, KT 플러스 1이라는 것은 투자 플러스 1 마이너스 델타의 KT 이렇게 정돈이 되니까 이 친구를 넘겨주게 되면은 KT 플러스 1은 투자 마이너스 델타 K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직관적으로도 바로 꺼낼 수 있어야 돼요.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 식을 쓸 건데, 물론 이 식을 우리가 쓰면서 자, 실제로 그 매번 꺼내고 그러진 않지만 말문제로 출제가 돼요. 말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자는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이제 테크닉입니다. 테크닉. 자, 양변을 대문자 K로 나눠줄게요. 나눠주면은 라지 K의 변화율 이렇게 등장하죠. 그치?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서 이렇게 바꿔볼게요. 투자라는 것은 GDP의 한계 저축 성향을 곱한 만큼 데이터가 이제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 부분을 대문자 K로 나눠준 것이고, 거기에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한 거야. 자, 왼쪽에 첫 번째 식, 이 식을 분자와 분모를 인구수로 나눠요. 이쪽을 두 개를 인구수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 식은 이렇게 바뀝니다. 분모는 1인당 자본량, 분자는 S 곱하기 1인당 GDP 마이너스 델타. 자, 준비 작업은 끝났고요. 자, 두 번째는 저기 K 있죠, K. 스몰 K라는 것은 전체 K를 인구수로 나눈 거예요. 전체 K를 인구수로 나눈 건데, 로그 근사화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로그 근사화라는 작업이 있는데, ln을 씌우면은 ln 스몰 k, ln을 씌우면 이게 n의 마이너스 n승이잖아요. 마이너스 1승. 그래서 이제 ln k 그게 앞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ln k n ln n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문제 없죠. 여기까지. 전미분합니다. 전미분하면은 여기도 이곳도 이곳 역시 델타가 붙습니다. 델타가 붙게 되고, 따라서 스몰 k의 변화율은 라지 k의 변화율 마이너스 n의 변화율은 인구 증가율이 되는 거예요. 인구 증가율. 스몰 n이 인구 증가율입니다. 자, 준비 작업을 해놓은 걸 여기다가
대입하시죠? 대입하시면은 스몰 k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스몰 k분의 sy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델타, 자 가로 씌워서 n 플러스 델타라고 수식을 적을 수 있어요. 양변을 이제 스몰 k를 곱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스몰 k는 sy 마이너스 n 플러스 델타 곱하기 k, 이렇게 수식적으로 정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풀이 강의라면 도출 안 합니다. 문제풀이 강의는 도출 안 하고요. 이거 잘 암기하고 계시죠? 하면서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도출 과정을 이해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문풀을 위해 필요한 거는 요 마지막에 적혀있는 1인당 자본 축적 방정식일 뿐입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엄청 많이 내고 있었어요. 뭐 n도 주고 델타도 주고 k 함수도 줘버리고 하면서 현재 어디에요? 뭐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과정 자체는 공부를 하면서 머릿속에서 슬슬 지워나가면 곤란하긴 하지만 지워나가고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암기. 그쵸? 암기하셔야 돼. 자, 암기를 했으면 이 수식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부여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수식은 내가 암기가 됐어. 수식은 암기가 됐고 언제라도 이걸 꺼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말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확실하게 다 잡아 주셔야 되거든요. 112페이지를 볼게요. 112페이지. 자, 이 그래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스몰 k라는 거는 1인당 자본 축적량을 말합니다. 자본 축적량을 말하고 이제 SY라는 것은 1인당 저축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n 플러스 델타 K라고 수식이 전개되어 있죠. 근데 1인당 저축량은 1인당 투자량하고 다를 바는 없어요. 1인당 이만큼 투자했으면은 1인당 이만큼 저축을 했다라면은 그 크기가 바로 1인당 투자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실제로 한 투자니까 실제 투자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럼 조금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1인당 이만큼 실제로 투자했는데 뭘 뺐길래 K가 남는 거지? 1인당 실제로 투자했는데 이 경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스몰 K가 필요하거든요. 1인당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뭘 뺐길래 다음 끼로 K가 전달되는 것이냐? 이 부분을 보고 우리는 1인당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구 자본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만큼 요구되는 것인데 이제 조금 생각해 보니 델타 되는 만큼은 메꿔줘야죠. 그치? 델타 되는 만큼은 투자한 거에서 이렇게 메꿔야 되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 인구 증가한 사람한테 또 분배를 해줘야죠. 그치? 따라서 n 플러스 델타 곱하기 스몰 k라는 것은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1인당 기준으로 요구 자본량이 되는 것입니다. 인구 증가율이 멈춰 있으면은 감가상각된 것만 메꾸면 되죠. 감가상각률이 없으면은 인구 증가하는 것만 커버 쳐주면 되죠. 그치? 따라서 이 오른쪽에 n 플러스 델타 곱하기 k는 1인당 요구 자본량, 1인당 요구 자본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이해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경제성장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쪽을 1인당 자본량으로, 이쪽을 1인당 생산함수 있고요. SY 있고 n 플러스 델타 K 모조리 표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생산함수 대표적인 거 가지고 계속 할 거거든요. 자, 1인당 생산함수는 Z 곱하기 스몰 k의 알파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한계 생산성이 체감해요. MPK를 도출을 해본다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더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생산함수는 솔로우 모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했죠? 그지? 근데 거기에 상수인 S를 곱한 값은 S가 0.5면 여기에서 가운데점이고 여기도 가운데점이고 여기에서도
가운데점일 것이다. SY 곡선은 그 위에 있는 Y 곡선보다 비율적으로 아래에 위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SY 곡선은 조금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느낌으로 SY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1인당 실제 저축인데도 투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n 플러스 델타 K라는 값은 인구 증가율이 바뀌면 그게 사례 문제이지 기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 정해져 있고 감가상각률도 기술적인 측면이 고려됐으니까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상수가 곱해져 있으니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도착은 직선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이 직선이 바로 n 플러스 델타 K가 되는 것입니다. 이 친구를 보고 우리는 1인당 요구 자본량이라고 한다고. 근데 우리는 수험 경제학을 준비 중이니까 조금 다른 표현이라도 알아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필요 투자라고도 합니다. 필요 투자. 뭐 비슷한 느낌은 아마 느껴질 거예요. 필요 투자. 얘는 실제 투자한 거고 이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량을 의미해도 같은 맥락으로 좀 느껴지시죠? 그죠? 자, 이 그래프는 가로축이 원인 변수예요? 세로축이 원인 변수예요? 바꿔 설명하면 가로축의 결과값을 나타냅니까? 세로축의 결과값을 나타냅니까? 세로축. 현재 1인당 자본량이 정해졌을 때 이 세로축의 데이터들이 바로 결과값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무언가 변화에 대해서 읽을 때는 우리가 세로축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수직거리를 계속 저울질을 하시게 돼요. 만약에 현재 자본량이 여기 K0예요. K0라면은 현재 GDP 얼마예요? 물어보면은 여기요 라고 답하면 됩니다. 여기요. 자, 현재 그 1인당 얼마나 투자를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요 라고 답하면 돼요. 여기 S, Y, 0. 그럼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본이 필요해요? 라고 한다면은 여기죠. 여기 n 플러스 델타 곱하기 K 전체 값은 여기요 라고 답하면 된다고요. 만약에 1인당 자본량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예상컨대 GDP도 별로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때 델타 K가 생기죠. 이 둘 사이의 거리로. 여기가 이제 델타 K야. 이 델타 K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수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의 배율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이번 기회 1인당 자본량보다는 다음 기회 1인당 자본량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더 많아져. 어떻게 많아져? 이만큼하고 똑같은 거리만큼 다음 기회는 K1에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GDP도 올라가고 이 둘 사이의 거리 역시 마찬가지로 또 생겨요. 여전히 둘 사이의 거리를 델타 K라고 한다면 그것도 0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 기회 자본은 어디로 간다고? 여기로 가는 겁니다. K, 스몰 K, 2. 어떻게 읽는지 아시겠어요? 경제 성장과 관련된 문제에서 이제 말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모조리 연습하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 연습하시게 되는데 그 연습 전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면은 근본적인 모형의 설정 단계에서의 각 곡선의 의미를 확실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더 많아지겠죠. 얼만큼? 그 다음번에도 많아지겠죠. 점점 더 줄어드네? 줄어들다가 이 경제가 멈추려면은 여기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멈추면 이제 더 이상 오른쪽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K를 보고 우리는 균제 상태의 자본량이라고 부릅니다. 균제 상태. 뭐 균형 상태라고 부르기도 하고 정상 상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균제 상태의 1인당 자본량이 이제 K 스타로 제가 이제 표현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경제가 순간적으로 좀 많았어. K 값이 많아서 현재 K3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읽어봤을 때 실제 투자량과 요구 자본량을 고려하면은 둘 사이의 거리만큼 이번에는 음수가 되죠. 그치? 둘 사이의 거리만큼 델타 K가 존재하는데 이번에는 음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크기만큼 다음번에는 이렇게 후퇴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줄어들어요. 1인당 자본량이 줄어든다고. 그리고 또 줄고요. 또 줄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좀 빠른 속도로 막 붙는데요. 여기서 속도는 변화율을 말합니다. 변화율이 꽤 큰 값으로 막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도착할 때쯤 되면은 되게 느려지는 거예요. 근데 보라고?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지면은 이게 Y가 올라가는 속도도 느려지겠죠. 그 솔로우는 모든 경제의 조건이 동일하다면 모든 국가는 여기서 한 자리에 모이지 않겠냐. 여기가 스몰 y라면은 자 멈춰 있는 상태를 보고 우리는 장기라고 합니다. 장기의 1인당 GDP. GDP는 모든 국가가 비슷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이 차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쨌든 모두 다 같이 저 장기의 y에 도착할 건데 선진국은 조금 빨리 접근을 한 것뿐이고 후진국은 아직 좀 걸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결국에는 저 Y에 모조리 수렴하게 될 것이고 모든 국가가 한 점에 수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 수렴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적 수렴가설.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는 뭐 아둥바둥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선진국하고 언젠가는 접근하고 비슷해질 테니까 조금 늦게 도착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이제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들하고 금세 어깨를 나란히 하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적인 구조상에서 도출 과정이 조금 불필요하다라고 판단될지 몰라도 도출된 수식을 해석하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를 해석을 해야지 뭘 진행할 수 있고 예제를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니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가 여기에 수렴하게 된다라고 봤는데 의문점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의문점이 생겼냐면은 진짜 여기가 막 빠르고 여기가 빠르고 접근할수록 느려지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칠판 잠깐 봐봐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길잖아, 그지? 얘가 더 길고 얘가 더 길고 저는 이것까지도 더 길어 보이는데 여기는 뭐 알겠어요. 점점 더 짧아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왼쪽이 이거보다 속도가 빠른가? 라는 고민이 든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속도가 빠릅니다. 속도라는 것은 기존의 자본량분의 올라가는 델타 값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케이. 의심이 가더라. 의심이 간다면 증명을 해봐야 되겠죠. 자, 나는 이번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문제에서 물어볼 때 좌표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속도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를 한번 표현해 볼 건데 자본 축적 방정식을 도출하기 직전 단계였어요. 근데 저기에서는 또 양변을 스몰 k로 나누면 나온다고 하는데 내가 궁금한 건 이거라고. 양변을 저 자본 축적 방정식을 스몰 k로 나눠봤더니 스몰 k분의 sy 마이너스 m 플러스 델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지? 그래서 일단 이 친구 한번 좀 뜯어볼게요. 이 친구 스몰 k분의 S 1인당 생산함수를 대표하면은 Z의 스몰 k의 알파승이 돼요. 근데 알파 값은 0과 1 사이 값이거든요. 뭐 해봐야 0.5, 0.7, 뭐 0.3 그런 값이에요. 따라서 요거 밑으로 내리면서 1-알파로 바꾸는 게 낫죠. 스몰 k의 1-알파분의 S, Z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면 1인당 K가 작으면 전체 값이 크고 1인당 K가 크면 전체 값이 줄어드니 이 전체를 즉 K분의 SY를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아마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n 플러스 델타라는 것은 k 값이 현재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상수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n 플러스 델타는 이렇게 그냥 수평으로 놔도 무리가 없겠다. 오케이? 여기가 균제 상태인 거예요. 여기가 저 왼쪽 그래프하고 매칭될 때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가 1인당 자본량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저기 왼쪽하고 매칭시켜 볼게요. K0.
둘을 뺀 것이 스몰 k가 변화하는 비율이라면서. 그럼 여기는 스몰 k의 변화율이 양수이면서 제법 크죠. 그지? 근데 다음번에 뭐 두 번, 그 다음 몇 번 지나가면은 뭐 예를 들어 K2라고 하죠. K2. K2가 이쯤 왔어요. 이쯤 왔으면은 여전히 양수인 것은 맞습니다만, 스몰 k의 변화율이 양수인 건 맞습니다만 줄었죠, 속도가. 균제 상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스몰 k가 변화하는 비율은 되게 큰 값이고, 균제 상태로 자꾸 가면 갈수록 스몰 k가 변화하는 비율은 자꾸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라는 게 여기서는 바로 탁 와닿진 않지만, 조금 그래프의 형태를 변형시켜 봤더니 이제는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경제성장론에서 솔로우 모형이 가장 많이 빈출이 돼요.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고 또 개념 문제도 또 많이 등장하고 우리가 나중에 문풀 과정에서는 좀 많이 풀어볼 수 있게 될 것인데,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함의를 꺼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장기라면서요. 그리고 또 여기가 장기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단기. 이렇게 후진할 때도 단기입니다. 단기. 따라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단기를 물어본 것인지 또는 장기를 물어본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단계가 달라져요. 단기를 물어봤으면은 도착하기 전에 그 과정을 답해야 되는 것이고, 장기를 물어봤으면은 도착한 상태를 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델타 K가 0인 상태를 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에서 보통 계산 문제를 많이 출제해요. 현재 GDP는 얼마인가? 현재 뭐 저축률은 얼마인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계산 문제들을 많이 출제한다면, 단기에서는 보통 말 문제를 많이 이제 요청을 합니다. 말 문제를 많이 요청하고, 그런 과정에서의 이제 뭐 속도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초반엔 빠르고 점점 더 느려진다. 이런 것들도 질문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보자고요. 여기가 이제 선진국 기준이에요. 두 개의 국가만 고려하면은 이쪽 국가가 조금 더 뒤에 있죠. 그치? 이 국가는 성장 속도가 빠르다. 이 국가는 성장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 직후에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경제가 이제 쭉 올라가는 그 시기에는 속도가 빨랐어요. 근데 지금은 속도가 느리죠. 중국이 한번 호들갑을 크게 떨었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계속 매년 9%를 찍고 있었는데 7%로 떨어졌다고 막 걱정했었어요. 막 신문 기사 나왔었다고. 근데 이 나쁜 놈들. 코로나 때문에 주문이 중국으로 지금 많이 몰려가지고 다른 국가들이 아직도 막 정상적으로 돌지 못하니까 중국이 2년치 주문이 밀렸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경제 성장 속도가 다시 막 9% 이렇게 찍고 있대요. 근데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빨랐지만 이제는 절대 빨라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이 1인당 GDP가 올라왔기 때문이다. 솔로우 모형에 따르면은 한 국가 차원에서 좀 초반부에 좀 빨라지고 점점 더 느려지다가 나중에 지금은 조금 서서히 도착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잘 설명해줘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국가 간의 환경이 뭐 엄청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지? 우리나라하고 원유를 엄청 가진 국가하고 환경이 너무 다른데 그런 두 개 국가 사이에서는 또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솔로우는 주장했다. 절대적 수령 가설, 모든 국가는 어찌됐건 1인당 Y가 멈출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서 장기가 되면은 1인당 Y의 변화율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0. 얼마가 될지는 몰라. 얼마의 수준일지 모르겠지만 1인당 Y는 바뀌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이게 미시적인 개념인데 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MPK라는 게 있죠. MPK. 이 MPK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 Y를 K로 미분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치? 전체 Y를 이제 대문자 Y를 대문자 K로 미분하면 MPK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그 분자하고 분모를 뭐 원래 미분할 때 이러면 안 되지만은 인구수로 만약에 나눠주게 되면은, 그렇다면 전체 GDP가 올라간 걸 인구수로 나눴으니
1인당 GDP의 변화율이고 이것도 1인당 스몰 k의 변화율이잖아요.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려고. 라지 y는 z의 k의 알파 n의 1 알파 승으로 구조가 설정되어 있다. 자, MPK 한번 계산해 볼게요. K로 편미분하면 됩니다. K로 편미분하면은 D 라지 K분의 D 라지 Y는 알파가 앞으로 나오고 Z의 K의 알파 마이너스 1, N의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네, 미분은 손에 익으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0과 1 사이 값이니까 음수죠? 밑으로 내렸습니다. 알파 Z의 K분의 N 전체의 1 알파 무리 없죠? 그죠? 근데 이제 N분의 K가 스몰 K니까 얘는 스몰 K분의 1이잖아요. 스몰 K분의 1이니까 알파 Z의 스몰 K의 1 알파분의 1 그래도 전혀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식적으로 문제될 거 없어요. 두 번째는 자 스몰 Y는 Z의 스몰 k의 알파 승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한번 미분해 보게요. 스몰 k분의 스몰 y로 미분을 한다면은 알파가 앞으로 나오고 z k의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z의 k의 1 알파분의 1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생산함수를 전체 k로 미분해도 mpk이고 1인당 생산함수를 1인당 K로 미분해도 MPK니까요. MPK는 K를 뭐 대문자, 소문자로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미분의 세계가 또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접선의 기울기? 이게 바로 MPK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MPK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더 완만해지는 거고 수렴하면은 불변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모형에서는 그것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본의 이동성이 자유로운 경제에서는 가난한 나라는 자본을 받는 입장이고요. 부자 나라들은 자본을 보내주는 입장입니다. 자본의 실질 보수 있잖아요. 자본의 실질 보수. 그거 MPK예요. 자본의 실질 보수를 우리는 MPK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명목 보수는 가격 곱하기 MPK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W 쪽에서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본 쪽은 많이 언급을 안 했었는데 라지 W는 P 곱하기 MPL이고 스몰 W 실질 임금은 MPL이에요. 맞지? 자본도 마찬가지 관계를 갖습니다. 자본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실질 보수라고 한다면은 그게 MPK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면은 그렇다면 P 곱하기 MPK라고 불러도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실질 보수가 못 사는 나라가 크다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가 크다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가 크죠? 못 사는 나라가 크기 때문에 더 자본이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이동한다라는 상황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 그리고 또 하나 또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솔로가 잘하는 것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솔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이거예요. 보통 전쟁 직후에 자본이 많이 파괴가 됩니다. 기계도 공장도 자본 같은 것들이 많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요. 스몰 K를 현재 얼마입니까? 계산하기 위해서는 대문자 K를 인구수로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대문자 K를 인구수로 나눠야 되는 것인데 전쟁 직후에는 이게 불변이라 이게 불변이라 가정하고 이것만 줄어들죠? 그죠? 전쟁으로 인해서 대문자 K는 줄어들고 요거 인구수는 불변이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많이 죽겠지만. 그지? 그러면 어찌됐건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자본 수속이 파괴되는 게 훨씬 더 많다고. 그럼 한참 올라가고 있는 경제였는데 전쟁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 왜냐면 여기는 대문자 K가 안 보여. 대문자 K가 안 보이면은 게다가 또 스몰 K의 변화니까 내생 변수란 말이죠. 곡선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후진해. 전쟁 직후에 많은 국가들이 성장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엄청 빠를 수밖에 없어. 왜? 빠르니까 이게.
이게 빠르니까 스몰 y의 변화율도 빠르고 성장 속도가 이제 초반에는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느려지는 거라고. 일본도 그랬어요. 일본도 전쟁에서 진 직후에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하고, 독일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 많은 국가들이 이제 초반부에 성장 속도가 제법 빠르게 나타나는데, 그거를 잘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 모형은 이제 여러 가지 한계들을 가져요. 안 맞거든. 모든 국가가 똑같이 뭐 일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를 갖고, 하지만 또 설명력이 있는 부분이 또 있긴 있어요. 하나의 국가 차원에서는 설명이 된다는 거지. 독일이 통일했잖아요. 그치? 독일이 통일하고, 이럽니다. 독일이 통일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동독은 뭐 이 정도? 서독은 이 정도? 둘이 하나의 국가가 됐으면은 서독 기준으로는 뭐 가운데, 동독 기준으로는 올랐죠. 그치? 그러면 이제 독일이 된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 원래 수준까지, 서독의 원래 수준까지 회복할 때까지 10년이 걸렸대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초반에는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쭉쭉 전개되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느려졌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통일된 이후에 1인당이 줄어들고 초반에는 좀 빨리빨리 올라가다가 점점 더 속도가 느려져서 원래 수준까지 회복하는데 한 1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실현될지는 뭐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언젠가는 되겠지 뭐 이 정도밖에 이제 예측하지 못하는 통일이 발생한다면, 그렇다면 일단 그 우리나라가 확실히 1인당 소득이 많잖아요. 북한이 적잖아요. 통일이 되면은 1인당 GDP가 줄어들고 1인당 자본량이 감소한다고. 그럼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속도는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빨라지겠죠. 우리나라 기업들 뭐 하겠어? 북한 가가지고 막 건물 짓고 뭐 짓고 막 난리 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마도 초반에는 빨라질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지금의 우리나라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본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은 자본, 그러니까 돈이죠. 돈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은행들도 굉장히 수익률을 많이 보장해 주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이자율 높았죠. 그지? 이자율 높았고, 몰라 여러분들? 응팔 얘기해드린 적 없어요? 응팔? 성동일이 그랬잖아. 1988년 그 응답하라 그거 거기서 성동일이 그랬어요. 은행에 돈을 넣으면 뭐해? 뭐해요? 이자율이 15%밖에 안 되는데.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은행의 이자율이 15%예요. 왜? 자본의 생산성이 높아가지고 충분히 뛰어넘을 만큼 보상해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주 오래됐죠. 예, 보통 0%에 뭐 인터넷 뱅킹 신청해서 통장 안 해야지 뭐 1% 보장해주고 뭐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금리는 명목 금리이지만, 명목 이자율이지만 실제 금리하고 분명히 영향력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자본을 이렇게 오픈을 해버리고 해외로 자꾸 진출하고 싶은 거예요. 해외에 진출하고 싶은 이유는 아직도 뭐 베트남이나 뭐 인도 뭐 이런 국가들은 자본이 돈벌이가 좀 잘 되거든. 근데 선진국들은 안 되죠. 그래서 모여요. 많은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것들이 그 자본 자유화입니다. 자본 자유화. 너네들 왜 우리 돈 안 써? 갖다 써. 내가 돈 빌려줄게. 후진국들은 무서워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서 막 빨리 성장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 기반 사회 간접 자본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려고 막 5년짜리 10년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줘 놓고는 갚으래. 훅 가는 거야. 갚을 수가 없잖아. 못 갚으면 그게 부도잖아요. 그래서 국가 부도가 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미안해요. 조금 우리가 경제가 탄탄해지면 그때 빌려줄 테니까 지금은 좀 자제합시다.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목격이 된다는 거지. 따라서 일단은 경제 성장론에서 기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지금 확실히 좀 이해하세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비하면 수식이 조금 더 많죠. 뭐 하지만 엄청 새로운 게 수식이 적혀 있지는 않고요. 이제 하나만 더 이제 정리를 하자. 자, 장기에서는 라지 y를 인구수로 나누면 스몰 y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거든. 그지?
1인당 GDP 곱하기 인구수 해도 그게 이제 라지 Y라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로그 근사화를 한다면 로그 근사화가 아직 절대 손에 익을 수는 없고요. 눈에 익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눈에 익혀주자고요. 문제풀이 범위가 비약적으로 넓어지고 암기할 공식들을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별거 없거든. 라지 Y의 변화율은 스몰 y의 변화율 플러스 인구 증가율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뭐 분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절대 뭐 헷갈리거나 하진 않죠. 그치?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정해져 있어요. 이거 고정돼 있다고. 얘는요. 단기에는 양수죠. 그지? 단기의 양수야. 봐봐요. 얘가 단기 양수니까 얘도 단기 양수 아닙니까? 얘가 크면 얘도 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경제가 막 여기 균제 상태까지 갈 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되게 빠른 값이에요. 그러니까 GDP 증가율도 후진국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후진국들은 사실 인구 증가율도 좀 빠른 편이죠. 예, 그런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근데 이제 단기에는 이게 양수값이라고. 양수값인데 장기 어떻습니까? 장기. Y의 변화율 0이잖아. 장기에는 Y의 변화율이 0이 돼버려요.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경제가 균제 상태라면 전체 GDP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헤로드 도마 정리에서도 인구 증가율과 라지 Y의 변화율이 동일하다고 했지만은 헤로드 도마 정리에서 가정했던 이 생산함수는 너무 빈약해요. 레온티에프가 웬 말이야. 말도 안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경제가 멈췄을 때 장기 균제 상태에서는 인구 증가율과 전체 GDP 증가율이 일치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 그래프에 대한 이해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